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굴착기 기능사 필기 빈출 모의고사 3회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건설기계 기관에서 크랭크축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크랭크축은 엔진 실린더에서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인데요. 크랭크축의 구성품은 간단히 암핀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암핀저, 크랭크암, 크랭크핀, 저널이 크랭크축 구성품이다. 암핀저널, 암핀저. 플라이휠은 아닙니다. 플라이휠은 이 크랭크축의 끝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원판형의 동력 전달 장치로 일단 회전을 시작하면 관성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져서 엔진 회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따라서 암핀저로 구성된 크랭크축 구성품 아닌 것은 플라이휠이다. 연료 분사 노즐 테스터기로 노즐을 시험할 때 검사하지 않는 것은, 자, 분사 노즐 테스터기는 분사 개시 압력과 분포 상태, 그리고 후적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후적이라는 것은 연료 분사 후에 오일이 이 분사 노즐 끝에 물방울처럼 맺히는 현상이 후적이에요. 분사 노즐 테스터기는 이렇게 생겨서 펌프를 통해서 실제로 연소실 내에 분사가 시작될 때 개시되는 압력과 분무 상태, 그리고 노즐 끝에 오일 방울이 맺히는 후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합니다. 하지만 타이머 같은 건 없죠? 압력계가 있지. 따라서 분사 노즐 테스터기로 연료 분사 시간은 점검할 수 없다. 굴착기의 아워미터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자, 아워미터, 굴착기 가동 시간을 표시해주는 지시창이 아워미터인데요. 이걸 확인해서 가동 시간에 맞춰 예방 정비할 수 있고, 또 오일 교환 시간이 됐는지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 주유부 그리스 주입을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이 아워미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작업 종류와 하차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아워미터를 설치한다? 아니죠. 아워미터에는 그냥 가동 시간이 측정돼 있을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작업 종류나 하차 시간 같은 건 체크할 수 없어요. 일반 자동차로 따지면 주행 거리 표시창 같은 게 아워미터입니다. 가동 시간에 맞춰서 예방 정비, 오일 교환, 그리스 주입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디젤 기관의 연소실 방식에서 흡기 가열식 예열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직접 분사식입니다. 직접 분사식은 직접 흡기를 가열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예연소실식이라는 게 있죠. 또 와류실식, 공기실식 이런 것들은 직접 흡입되는 공기를 가열하는 게 아니라 따로 보조 연소실을 둬서 여기서 가열하기 때문에 예열 플러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흡기 가열식 예열 장치는 직접 분사식에서 사용한다. 예연소실, 와류실식, 공기실식은 보조 연소실이 필요하고 예열 플러그가 설치되어 있다. 요거까지 한꺼번에 기억하십니다. 디젤 기관의 노킹 발생 방지 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노킹이라는 말 나오면 착화 지연으로 인한 연료가 누적되어서 쌓여서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머릿속에 딱딱 떠올리셔야 되죠. 따라서 노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이 잘 붙어야 된다. 착화성이 좋은 연료를 사용하고 분사 시 공기 온도를 높게 유지하고 연소실 벽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모두 불이 잘 붙는다, 착화 지연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고, 요 압축비 같은 경우에도 높게 유지해야 되겠죠. 공기를 압축해야 온도가 올라간다. 요 원리를 이용한 게 디젤 기관이니까요. 압축비를 낮게 유지한다, X다. 노킹 발생 방지 대책 해당되지 않는 것, 압축비 낮게 유지한다. 요거 고르십니다. 점도지수가 큰 오일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는, 점도지수라는 것은 온도 변화에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따라서 점도지수가 높다는 말은 온도 변화에 안정적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점도 변화가 작아야 되겠죠.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일정한 뻑뻑함을 유지해야지, 온도가 높다고 금방 묽어져 버리거나 온도가 낮을 때 쉽게 굳어버리면 점도지수가 작은 오일이 되겠죠. 점도지수가 크다는 것은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작다는 뜻이다. 디젤 기관을 시동시킨 후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냉각수 온도가 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경우, 그 고장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수온 조절기가 열린 채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자, 시동 후에 충분한 시간 지났는데도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관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요건 우리가 수온 조절기를 냉각수 수도꼭지라 생각하자고 했죠. 열린 채 고장나면 냉각수가 콸콸 흘러나와서 관행되고, 닫힌 채 고장나면 과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온 조절기가 열린 채 고장났다, 아이고 계속 열려있으니까 냉각수가 콸콸 나오겠네, 관행되겠네, 이렇게 답 찾습니다. 기관에서 실린더 마모가 가장 큰 부분은, 자, 엔진, 기관에서 실린더 위에는 연소실이 있죠. 이렇게 분사 노즐이 있고 여기서 연료가 뿌려지는데, 이 실린더에서 상하 왕복 운동을 하는 이 피스톤은 실린더 윗부분까지 끝까지 상승했을 때 압축과 폭발 과정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연소실과 가장 가까운 실린더의 윗부분에서 압축과 폭발 작용으로 인한 충격을 가장 크게 받겠죠. 그에 따라 실린더 마모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부분도 이 실린더 윗부분이다. 연소실과 가장 가까운 실린더 윗부분이 마모가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기관을 시동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엔진 시동 전 점검 사항, 연료량, 냉각수량, 엔진 오일량 다 계기판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엔진이 어떤 RPM으로 공회전하는지, 엔진 회전수는 시동을 걸고 운행해야 파악할 수 있죠. 시동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시동 전에 연료량, 냉각수량, 엔진 오일량은 점검 가능하지만 엔진 회전수는 시동 후에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동 전에는 엔진 회전수 알 수 없다. 냉각팬의 벨트 유격이 너무 클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팬벨트가 헐거우면 냉각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겠죠. 따라서 냉각을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니까 기관 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다. 냉각 팬벨트 유격이 너무 크다. 팬벨트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은 냉각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겠구만. 냉각수 순환 작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기관 과열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엔진 오일의 압력 경고등이 켜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은 압력이 기준치 이하일 때 켜집니다. 따라서 오일이 부족할 때,
오일 필터가 막혔을 때, 오일 회로가 막혔을 때, 이렇게 오일 순환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압력 경고등이 켜지지만 그냥 엔진을 급가속했다고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 켜지지 않아요. 엔진 급가속과 압력 경고등 상관없다. 일반적으로 오일이라고 나오면 윤활유를 뜻합니다. 연료는 연료라고 나온다. 디젤 기관이 과급기를 부착하는 주된 목적은 자, 과급기, 터보차저죠. 터보차저는 과급기라는 말 그대로 과하게 공급한다. 뭐를? 공기를. 자, 디젤 엔진은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자연 착화되는 방식이죠. 따라서 흡기 쪽으로 더 많은 공기를 강제로 압축해서 불어넣는 장치가 이 터보차저, 과급기인데요. 그렇게 하면 흡입 효율을 높여서 엔진 출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과급기는 공기를 과하게 흡기 쪽으로 강제로 압축해서 불어넣음으로써 흡입 효율을 높여서 출력을 증대시키는 장치입니다. 과급기, 방향 지시등 스위치를 작동할 때 한쪽은 정상이고 다른 한쪽은 전멸작용이 정상과 다르게 빠르게 또는 느리게 작용한다. 고장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전구가 한 개 단선됐을 때 좌측 전구를 교체할 때 규정 용량의 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한쪽 전구 소켓에 녹이 발생해서 전압 강화가 있을 때 한쪽만 뭔가 고장났다. 용량이 다른 전구를 썼다. 그랬을 때 서로 양쪽이 전멸 상태가 다르게 나타날 것 같은 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플래셔 유닛 고장, 자, 요 플래셔 유닛이라는 것은 요 전멸 장치 자체를 플래셔 유닛이라고 합니다. 전류를 일정 주기로 단속해서 방향 지시 등을 전멸시키는 장치가 플래셔 유닛인데 지금 전멸 주기, 그러니까 전멸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둘 다 전멸은 되고 있죠. 이 전멸 기능은 정상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래셔 유닛의 문제가 아니라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상태로 전멸될 만한 그런 원인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플래셔 유닛 자체가 고장난 건 아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교류 발전기에서 작동 중 소음 발생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기본적으로 소음 발생은 기계적인 마찰, 물리적인 마찰에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고정 볼트가 풀렸다, 벨트 장력이 약하다, 벨트가 헐거워서 소리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베어링이 손상됐다, 모두 소음 발생 원인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전지가 방전됐다고 소음이 발생한다? 요건 아니죠. 축전지 방전과 발전기 소음 발생 원인과는 상관없다. 축전지의 충전 중에 화기를 가까이 하거나 충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등으로 스파크를 시키면 위험한 이유는 그냥 문제만 읽어도 위험하겠죠. 요건 이때 발생하는 가스가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건설기계의 축전지 배터리 충전 시에 화기를 가까이 하거나 스파크를 일으키면 충전 시 발생하는 산소와 수소가스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다. 축전지의 전해액이 빨리 줄어든다면 그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축전지의 전해액은 전기 분해가 되면서 수소가스가 발생하고 그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축전지 케이스가 송산됐거나 충전이 다 됐는데도 계속해서 충전을 하는 과충전 상태다. 그리고 전압 조정기가 불량이다. 그랬을 때 전해액 속의 물이 전기 분해가 가속화되면서 전해액 양이 빨리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전해액 비중이 낮은 경우 이 전해액 자체가 염화암모늄 용액이나 묽은 황산을 쓰는데요. 이 비중이란 게 그 묽은 황산, 그 물체의 중량과 같은 부피를 가진 물과의 중량 비를 뜻하죠. 따라서 이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 전해액 속에 화학 변화를 할 수 있는 물질이 적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비중이 하락했다,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비중이 낮다는 것은 방전을 거듭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전해액이 빨리 줄어드는 원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동기의 마그넷 스위치는 마그넷은 자석을 뜻하죠. 따라서 기동 전동기의 전자석 스위치를 말합니다. 마그넷 스위치는 자석 스위치다. 전자석 스위치, 마그넷 스위치. 예열 플러그의 작용 시기는 어느 때가 가장 좋은가? 상식적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 추울 때 예열 플러그를 사용하면 좋겠죠. 예열 플러그는 시동 보조 장치, 겨울철 기온이 낮을 때 흡입 공기를 가열해서 시동되는 것을 도와주는 시동 보조 장치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 예열 플러그 작동하면 좋다. 디젤 기관의 감압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감압 장치 뭐 할 때 나왔는데요. 공감 히트 할 때 나왔죠. 시동 보조 장치에는 공기 예열 장치, 감압 장치, 히트 레인지 이렇게 있다. 따라서 요 감압 장치 디컴프는 시동할 때, 기동할 때 실린더 내부에 있는 압력을 감압시켜서 엔진 크랭킹을 도와주는 시동 보조 장치입니다. 따라서 감압 장치에 대한 설명, 엔진 크랭킹을 원활히 해준다. 1번 찾으셔야 돼요. 감압 장치, 시동 보조 장치다. 크랭킹을 원활히 해준다. 이렇게 연결시킨다. 굴착기의 스윙, 선해 동작이 원활하게 안 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자, 굴착기 선해는 유압 모터로 작동하죠. 따라서 컨트롤 밸브 스풀이 불량하다. 스풀은 이렇게 실패처럼 생긴 이런 부품입니다. 컨트롤 밸브의 어떤 부품이 불량하다. 그리고 릴리프 밸브 설정 압력이 부족하다. 유압 밸브와 관련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4번에 스윙 모터 내부가 손상됐다. 당연히 스윙 동작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죠. 하지만 터닝 조인트 불량이다. 터닝 조인트가 어디 붙어 있는 부품이냐? 이 터닝 조인트는 센터 조인트를 의미합니다. 센터 조인트는 상부 회전체의 유압을 하부 주행체로 관로 꼬임 없이 보낼 때 작용하는 장치죠. 따라서 선해 동작이 원활하게 안 되는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 유압계통 문제나 스윙 모터 내부 손상, 이런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기관의 플라이 휠과 항상 같이 회전하는 부품은 바로 압력판이죠. 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을 크랭크 축을 통해 플라이 휠이 관성을 이용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클러치에 압력판이 탁 달라붙어서 플라이 휠과 항상 같이 회전하면서 이 동력을 기어박스, 종감속 장치, 바퀴 구동축으로 원활히 전달해줍니다. 따라서 플라이 휠과 항상 같이 회전하는 부품은 압력판이다. 동력 전달 장치에서 토크 컨버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토크 컨버터는 공기나 오일 등 유체를 이용해서 좀 더 부드럽게 효율적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인데요. 조작이 용이하고 엔진에 무리가 없고 기계적인 충격을 흡수해서 엔진 수명을 연장하고 부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변속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토크 컨버터에 대한 특징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정 이상의 과부하가 걸리면 엔진이 정지한다?
자, 요건 어떤 기계적 장치겠죠. 유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과부하가 걸린다고 해서 동력 전달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엔진이 정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부하가 걸리면 동력 전달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지만 일정 이상 과부하가 걸리면 엔진이 정지한다. 요건 X다. 동력 조향 장치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그냥 조향 장치가 아니라 동력 조향 장치다 하면 파워 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옵션 중에 파워 핸들, 쉽게 핸들을 돌릴 수 있는 게 동력 조향 장치예요. 작은 조작력으로 조향 조작이 가능하다. 맞죠? 조향 핸들의 심의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자, 요 심의 현상이라는 것은 고속 주행에서 바퀴가 좌우로 옆으로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이런 좌우 진동 현상도 파워 핸들, 동력 조향 장치로 줄일 수 있고 설계 제작 시에 조향 기어비를 조작력에 관계없이 선정할 수 있는 것도 동력 조향 장치의 특징입니다. 장점이다. 하지만 조향 핸들 유격 조정이 자동으로 돼서 볼 조인트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자, 볼 조인트 요 부품 자체가 소모품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인트 부품이나 반영구적이다 하면 뭔가 의심하셔야 돼요. 볼 조인트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X. 노면 표시 중 중앙선이 황색 실선과 점선의 복선으로 설치된 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중앙선이 하나는 노란선, 황색 실선, 또 하나는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 점선 쪽에서는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죠? 점선 쪽에서만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쉬운 문제다. 철길 건널목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운전자의 조치사항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 철길 건널목 통행 방법, 철도 공무 중인 직원이나 경찰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서 차가 이동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맞겠죠? 차를 즉시 건널목 밖으로 이동시킨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하차시켜서 즉시 대피시킨다. 상식적인 행동이죠. 하지만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경찰 관서로 가서 고장 신고를 한다. 자, 큰일 납니다. 30초 있다가 이제 KTX가 지나가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이탈한다? 고장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간다? 미친 짓이죠. 넘어가겠습니다. 편도 4차로의 경우 교차로 30m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몇 차로로 진입 통행해야 되는가? 자, 30m 전방에서 우회전 하려고 한다. 4차로다. 당연히 제일 끝에 있는 4차로를 통해서 진행하다가 우회전 해야 되겠죠. 왼쪽부터 1, 2, 3, 4차로라는 거 모르는 분 안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좌석 안전띠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3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좌석 안전띠를 설치해야 됩니다. 몇 킬로? 30km 이상. 그리고 안전띠는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여야 되고 안전띠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된다. 하지만 지게차, 굴착기 마찬가지입니다. 좌석 안전띠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자, 요게 틀렸죠. 좌석 안전띠 30km 이상 속도 낼 수 있는 건설기계에는 설치해야 됩니다. 뭉뚱그려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안전띠 설치할 필요 없다 하면 X죠. 건설기계 등록지를 변경한 때에는 등록번호를 시도지사에게 며칠 이내 반납해야 되는가? 10일입니다. 10일 이내 반납입니다. 등록지 변경 시 등록번호 반납, 시도지사에게 10일 이내 반납한다. 도로교통법상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요건 가장 올바른 답 하나만 정확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법령 그대로 외워야 된다. 자, 3번. 신호기가 없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해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후에 통과해야 됩니다. 요게 옳은복이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신호기가 있을 때 없을 때 다른데요. 신호기가 없을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된다.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 후에 안전함을 확인 후에 통과하고요. 다만 신호기가 있으면 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파란불이면은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호기 없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안전 확인 통과, 신호기 있으면 신호에 따른다. 따라서 일시 정지 표시 없다고 해서 서행하면서 그냥 통과하면 안 되겠죠. 신호기가 없는 상태니까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해야 됩니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이다. 자동차 제1종 대형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자,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1종 대형 면허로는 덤프 믹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콘크리트 펌프카, 트럭 적재식 천공기,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전기, 3톤 미만 지게차 가능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면허를 따야 되는 것,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안 되겠죠. 3톤 미만 타이어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냥 굴착기, 지게차 나오면 1종 대형 면허로 조종할 수 없고 덤프 트럭은 가능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굴착기 기능사 필기 빈출 모의고사 1번부터 3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